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님들 안녕하세요. 석석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성적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거예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Affinity Diagramming이라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이 단어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Affinity는 유사성, 관련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을 해석한 한국말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냥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써진 것밖에 제가 알아오지 못했는데요. 다이어그래밍은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을 합치면 뭘까요? 유사성과 관련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뭘 상상하면 쉬울 것 같냐면 우리 어렸을 때 마인드맵 하던 거 있죠. 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음식 뭐 좋아하냐면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해. 그리고 나는 취미 뭐 있냐면 취미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 나는 가족이 뭐가 누구누구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 뭐 이런 마인드맵 그렸었잖아요. 이때도 사실 우리가 이 나뭇가지를 채워나가던 방법은 얘네들끼리 비슷하죠. 얘네들끼리 비슷하고 또 얘네들끼리 비슷하죠. 이게 바로 그 유사성, 관련성, 어피니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라는 주제로부터 발산해가지고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은 이미 내가 분류할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이 유사성, 관련성에 기반해서 얘네들을 좀 소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결과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토르 선생님께서 예전에 진행하셨던 연구에서 만들었던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라고 하는데 일단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을 하면은 이렇게 레이블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 아래 들어가는 그 그룹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룹들 보면 이 페이지 하나하나가 이 선생님께서 분류하려고 했던 것이 되겠죠. 가장 먼저 준비물부터 한번 지켜볼게요. 첫 번째, 포스트잇. 그리고 펜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을 해나가면서 계속 이 레이블을 만들었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바꿨다가 고쳤다가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이랑 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분류할 것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분류할 것은 이 네모난 종이 안에 뭔가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이렇게 카드를 인쇄를 해오셨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된 것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포스트잇에 내가 글을 쓰기도 해요. 저는 보통 인터뷰 데이터를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으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엑셀에다가 인터뷰 코트들을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A4 용지라고 하면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을 들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을 합니다. 그러면 준비물은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포스트잇하고 펜, 그리고 분류할 것, 뭐가 됐든 분류할 것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우리가 분류할 것들을 여기 처음에는 스택에 쌓여 있겠죠? 이 페이지들이. 이거를 준비를 한 다음에 조용히 혼자 한다면은 혼자서 하면 되고 남들이랑 같이 한다면은 남의 거에 태클 걸지 말고 계속 분류를 해요. 만약에 친구 2명이서 나눠서 한다. 그럼 이건 내가 하고 이건 네가 해 하고 나눴어요. 처음부터 처음 거 읽어보면서 이렇게 붙여요. 그럼 여기에 처음 게 들어갔어요. 두 번째 거 봤더니 좀 달라서 여기 들어갔어요. 세 번째 거 봤더니 이거랑 비슷해서 여기 들어갔고 네 번째 거 봤더니 이거랑 비슷해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거 봤더니 또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섯 번째 걸 봤더니 여섯 번째 건 얘랑 비슷한데 사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개는 따로 묶어져야 하지 여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옮겨서 축을 바꾼 거죠. 옮겨서 여기다가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전혀 없어요. 한번 여기로 분류했다고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저기다 놨으니까 좀 눈치 보여서 저건 옮기지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변경해 가는 건데 중요한 건 또 나오죠.
질보다 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고객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레이블들도 뭔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바꾸지 않아도 되고, 이게 진짜 축이었나 봐. 여기 그룹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 나오네. 계속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하다가 이게 아니었다. 그럼 이 레이블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싶을 때쯤이 내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분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자연 발생하는 것처럼 이걸 하나, 둘 읽어 나가면서 계획이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비슷한 것끼리 묶었다가 해체했다가 또 묶었다가 해체했다가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분류를 찾게 됐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이에요. 여기서 축이라는 말 혹은 레이블이라는 말을 제가 섞어서 썼는데 이 포스트잇에다가 써놨던 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축, 엑시스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어떠한 분류 체계에서는 이 엑시스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먹은 음식들을 분류를 할 건데 하나의 축은 가격이에요. 여기는 가격이 비쌌고 여기는 가격이 쌌어. 하나의 축은 맛이에요. 얘는 맛이 있었고 얘는 맛이 없었어. 그럼 나한테 지금 어떤 음식을 보여줘도 여기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어딘지 제가 위치시킬 수 있겠죠. 이걸 위치시킬 때는 이 두 가지 축, 내가 미리 정해둔 축에 따라서 이 축에서는 어느 선 어디에 위치할까? 이 축에서는 어디에 위치할까를 생각해서 여기에다 위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건 두 가지밖에 없죠. 가격이 쌌나 비쌌나, 맛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생각하면 다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엑시스, 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다루는 정성적인 데이터들은 보통 이렇게 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xplorative 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두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찾아보고 있는 거라서 축이 미리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터뷰이들이 말한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축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픈 코딩, 다 열려 있다고 해서 열린 질문이라고 해서 오픈 코딩이라고 부르고 이 축을 찾아가는 과정 엑시얼 코딩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몇 바퀴 돌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잖아요. 처음 몇 바퀴 돌 때는 우리가 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이 분류였네. 이게 이 분류였네. 이런 레이블이 필요했네. 이런 축이 필요했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축을 기반으로 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그 축에서 그 축을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 이거 할 때 했던 작업들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축도 다시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도표 위에 정보를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만큼 더 알아낼 수 있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과정이라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 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한 게 정답일 확률은 0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고객님이 만족할 때까지 다시 엎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여러 번 하라는 거죠. 귀찮을 때도 있어요. 처음에 포스트잇 다 적어가지고 한 바퀴 딱 돌렸는데 좀 찜찜하긴 하지만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 바퀴 돌리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는 거고 더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 결국 결과는 빛을 보길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내 안의 편견을 깨기. 내 안의 편견을 깨기가 중요한 건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편견을 깨지 않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을 하면 결국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왜 해요? 일단 이거 너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걸,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편견을 가지고 그걸 지우지 않은 상태로 이런 분석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내 편견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보통 사람들은 내 편견이 맞았어 이런 정보만 취사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새로운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재능 낭비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새로운 거, 새로운 지식이 알고 싶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싶어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하는 거라면은 편견을 없애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편견마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데이터를 보물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혹은 대부분의 분석들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석석사의 3번째 주 강의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